네, 수급적인 쏠림 현상 심화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종목별 변동성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전략 챙겨봐야겠죠. 김종효 연구위원과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의 트렌드 역시나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단연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또 원달러 환율이 1115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감안해서 시장 어떻게 꾸려봐야 되는 건가요? 네, 환율이 변수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언젠가부터 환율이 시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장의 신호등격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같은 논리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달러원, 달러엔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변동성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 기업들이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주판 하나를 튕길래야 튕길 수 없을 만큼의 불확실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외인들은 환차손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선물과 한중일 3국 ETF의 이제 수익률 차이인데요. 전에도 보셨듯이 달러엔 환율을 차치하고라도 달러원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지난 3개월간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요. 도대체가 잘 안 되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잘못 짚고 있는 것인지 모두가 비난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실패라고 모두들 떠들고는 있지만 정작 일본 지수는 강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는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는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기대어가는 매매는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환율에 가장 민감한 업종, 자동차와 관련 부품주를 필두로 산업재, 소재 등에 대한 업종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락은 멈출지언정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반등 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어지더라도 과감한 손절로 현금화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자분들께는 일본의 닛산이나 토요타 같은 주식을 현실적으로 바로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잘 타고 넘을 수 있는 환율 관련 ETF나 모두가 노라고 외치고 있는 일본 시장 관련 ETF를 이용해서 현 상황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과감하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기조는 생각보다 길고 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시장 관련 ETF 쪽에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건네주셨네요. 환율 쪽의 변동성이 잦아들기 전까지는 관련 종목에 대해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요즘 업종 내에서도 워낙 키비가 엇갈리잖아요. 그럼 자동차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군은 아예 없는 건가요? 저는 글로벌 밴더로 거듭나고 있는 부품사는 괜찮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처럼 올인하고 있는 회사는 달러로 돈을 벌든 원화로 돈을 벌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의 포드사라든지 아니면 그 외 회사들로 점점 밴더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 만도라든지 또 중국 쪽으로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한라비스테온 공조 같은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 중에서 글로벌화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은행의 급락도 또 눈에 띄었죠. 재상장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영화가 또 어려울 수 있다. 가능성이 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판단 내려보나요? 어제도 기관 외인들의 폭탄 매물이 나왔고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분석과 전략을 내세우기 전에 우선 이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수그러든다면 어쨌든 1조 가까이 버는 종목이라 배당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라면 그만큼 정부 말을 잘 듣는 높은 배당 성향으로 3에서 4%대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은 됩니다. 즉 배당 투자로 접근한다면 1만 원 내외 정도면 매력 있는 절대 가격 수준이 될 거라는 생각이지만 그 외의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재상장 후 이 정도 수준까지 급락은 어찌 보면 좀 당연했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상장 전 우리금융의 주가가 11,900원이었고 그 시점부터 코스피 은행 섹터가 7% 정도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1대1로 합병한 우리은행 주가가 현재 가격대라는 사실은 사실상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는 그런 논리고요.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민영화가 쉽지 않다. 또 기본적으로 타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의 NIM 즉 순이자 마진과 적극적 영업의 후폭풍의 높은 수준인 대손 충당 등을 감안하면
그런 걸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동사의 발목을 상당 기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고요. 따라서 절대 가격대 하락과 또 그 반면에 예상 배당 수익률이 상승해서 마주치는 구간인 뭐 1만 원 부근까지는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난 후에 확실한 배당 수요가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시장에 점검할 종목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제 시장에서 LG 이노텍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밖에 IT 부품주 역시 강세였고요. 김 의원님께도 한번 시각 여쭤볼게요. 이 IT주 전반적인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시죠? 앞으로도 가격 경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트사들이 이제 부품사들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 전반에 대한 시각은 저는 뭐 별로 안 좋고요. 다만 부품주 중에서도 뭐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정도로 대규모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좀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부품 사업부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정도는 그나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도 초점 맞춰봅니다. 지난주에 또 정경민 과장님의 관심 종목이었던 이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뭐 업종 전반적으로 좀 옥석 가리기가 뭐 필수인 것 같은데요. 네. 하루 종일 장 보고 있는 저도 옥이 뭔지 사실상 좀 쉽진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만 업체들의 실적을 통해서 뭐 애플 모멘텀은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뭐 국내 뭐 전방의 업체도 좀 최악의 실적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방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좀 되고요. 하지만 4분기는 전통적으로 부품주들의 재고 조정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형주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시각 변화 없습니다. LED 우려 때문에 주가가 재평가를 받았는데 현재 가격 대비 한 15% 내외의 업사이드 여력은 충분해 보이고 더불어서 삼성전기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각각 IT 부품주로서 관심 종목들을 두 종목, 세 종목씩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경민 과장이 이번 주 관심주도 들어봐야겠죠. 오늘 어떤 종목 제시하십니까? 뭐 늘 그렇듯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논리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단기든 중기든 시장의 기대를 늘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수급 논리가 강한 종목입니다. 다음 카카오인데요. 기술적으로는 8월 합병 공시 이후에 1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점진적인 조정을 받았고요. 세 번에 걸친 바닥을 확인하고 최근 외인 기관 수급으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투자 포인트 좀 잡아봤는데요.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점층되는 시장 지배력으로 내년 매출액 5천억 이상 달성이 기대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을 바꾸고 나서부터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목표 주가 16만 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3만 원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지고 꼭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정경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